한국까지 가서 그걸 배운다고? 부모님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배우고 그것을 중국까지 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러 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께서는 결국 한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저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제가 처음 맛본 그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한국인들은 친절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감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찾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관광객들의 기대와 궁금증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린, 한국인들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어머니 역시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불거질 때면 TV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 사람들이야? 한국에 가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정 주지 마라. 결국 다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야. 부모님께서는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반대하셨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되지. 왜 한국어까지 배워? 너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실제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가이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이드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담당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때문인지 혹시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를 맡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이드로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첫 만남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한국인 단체는 4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중을 나갔을 때 한국인 손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가이드일 뿐인데 이렇게 밝은 태도로 다가오는 게 예상 밖이었죠. 제가 긴장한 기색을 보이자 한 중년 여성분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린 씨, 한국어 잘하시네요. 중국 분이신데 이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활발하고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들은 보통 설명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린 씨, 이 건물은 원래 무슨 용도로 쓰였던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곳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나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전통 음식은 뭐예요? 저는 예상보다 많은 질문 세례에 놀랐지만 그만큼 제 설명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손님들이 제 설명을 흥미롭게 듣고 반응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체로 이동할 때 항상 저를 챙겨줬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제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린 씨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먼저 권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더운 날씨에 제가 땀을 흘리고 있으면 린 씨, 이거 물 좀 드세요.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걱정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죠. 투어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가끔 까다로운 손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한국인 관광객을 맡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더욱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변화는 결국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린, 너 정말 한국까지 가야겠니?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여기서 가이드나 계속하면 안 돼? 그렇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고 한국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한국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지만 직접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자, 재정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인 부모님의 반대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았죠.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 벌어둔 돈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걸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활비, 학비, 집세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러던 중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장학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필요했는데 저는 가이드 일을 하며 익힌 한국어 실력이 있었지만 시험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합격을 축하합니다. 장학금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가장 어려운 과정,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니?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한테 뭘 해줄 건데? 너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줄 것 같아. 부모님의 반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제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하셨고 혼자 타국에서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린, 한국 사람들은 결국 너를 이방인으로 볼 거야. 너는 중국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정 붙이면 나중에 상처만 받을 거라고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싫어하시는 이유도 제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그냥 한국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좋아요. 저는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했고 아버지는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혹시라도 힘들면 바로 돌아올 거지? 라며 몇 번이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체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짐을 싸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며 한국을 배웠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한국대학의 국제학생 담당자가 마중을 나왔고 저는 학교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한국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강사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학교 근처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뿔싸,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한식 메뉴는 익숙했지만 정작 혼자 주문하려고 하니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완전히 외국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메뉴판을 몇 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천 메뉴가 뭐예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한국어 듣기 실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듣기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재생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면서 제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는 여수에서 올라온 한국인 학생, 지원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여수에서 왔어요. 린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사실 여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어요. 여수가 어디죠? 그러자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스마트폰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 도시,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수는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녀는 여수의 바다와 섬들, 그리고 여수 밤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지원 씨, 제 고향도 바다 근처에 있어요. 중국의 산둥성 칭다오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번에는 지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맥주가 유명한 곳 맞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저희 고향은 맥주뿐만 아니라 바다도 정말 예뻐요. 항구도 크고 바닷가 근처에서 해산물도 많이 먹어요. 해물 요리도 많고요. 그러자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여수랑 비슷하네요. 여수에서도 해산물 요리를 정말 많이 먹어요. 특히 돌게장도 엄청 유명해요. 저는 돌게장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 일을 하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린, 그냥 나랑 이야기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지원은 그럼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은 매일 저에게 한국어 듣기 연습을 도와주고 저는 지원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로요.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저녁 기숙사 방에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은 한국의 사투리, 특히 여수 사투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저는 지원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억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어 듣기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원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지원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지원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린, 우리 이번 주말에 여수 갈래?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수, 갑자기 왜?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고향에 대해 궁금해했잖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침 우리 부모님도 집에 계시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고 무엇보다 지원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여수, 한번 가볼게. 그 주말 우리는 KTX를 타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린, 여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녀는 여수 밤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수의 풍경을 본 적이 없었지만 지원의 설명만으로도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바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뭐 먹을 건데? 돌게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몇 주 전 지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수에 오면 꼭 돌게장을 먹어봐야 한다고 했었죠. 돌게장. 진짜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지. 여수 사람들은 돌게장 없이 못 살아. 지원은 돌게장을 어떻게 먹는지, 그 특별한 맛이 어떤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저를 맞이한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바다를 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와, 바다 냄새가 나. 그러자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야. 지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우리는 곧장 돌게장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게장을 담근 항아리에서 풍겨나오는 강렬한 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줄게.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돌게장 한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압도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자 지원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게를 집어들고 게딱지를 열어 내장을 긁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해. 봐봐. 그녀가 한 입 가득 먹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저도 용기를 내어 게딱지를 열고 내장을 퍼 밥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과 바다 내음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진한 내장의 부드러움이 한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내가 그렇게 돌게장을 자랑했는지. 지원은 웃으며 이제 내가 한국 음식을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게장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여전히 돌게장의 감칠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먹어본 날부터 매일 돌게장을 먹었고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지원의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저는 돌게장을 몇 번이나 리필해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진짜 이건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지원의 부모님은 제 반응을 보며 웃으셨고 지원은 놀리듯 말했습니다. 린, 너 아예 여수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이제 돌게장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돌게장 배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 요리책을 사서 레시피를 익혔고 유튜브 영상으로 돌게장 만드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봐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돌게장을 판매하는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사장님께 정중히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돌게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제가 여수에서 돌게장을 처음 먹었고 너무 감동받아서 배우고 싶다고 하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외국인 손님은 처음이네.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그 식당에 찾아가 직접 돌게장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게 손질하는 법, 간장의 황금 비율, 돌게장을 숙성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돌게장을 배우는 일이 저에게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저는 부모님께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격했습니다. 린, 너 대체 언제 중국에 돌아올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 학기만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공부해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망설이던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돌게장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그런 걸 배우고 있단 말이야?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결국 저를 직접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님은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린, 내가 이런 나라에서 몇 달씩이나 살 이유가 있냐?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우리한테는 별로인 나라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저랑 밥부터 먹으러 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제가 돌게장을 배우던 한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린,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왔네?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게장 한 상차림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퍼지며 뜨끈한 밥과 함께 곁들여진 돌게장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어머? 아버지도 한 입 드시더니 말없이 계속 돌게장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맛있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날 부모님은 돌게장을 몇 번이나 리필해 드셨습니다. 처음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이었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결국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완전히 한국을 좋아하게 되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학업과 돌게장 수업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돌게장을 배우고 먹어야 하지? 이걸 중국에 팔아보면 어때? 린, 너는 SNS도 하잖아. 천천히 홍보하면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때? 지원이의 아이디어까지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중국에도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고 게 요리도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돌게장의 깊고 진한 맛을 아는 중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중국에서도 돌게장을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 처음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돌게장을 온라인으로 중국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돌게장 브랜드를 찾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고 중국의 SNS 플랫폼과 온라인 마켓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지만 한국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돌게장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중국에서도 이런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돌게장은 점점 중국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한식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돌게장 식당을 열어야겠어. 처음엔 한국을 반대하시던 부모님이었지만 돌게장의 맛을 경험한 후 생각이 달라지셨고 이제는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린, 내가 보내준 돌게장을 친구들한테도 나눠줬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SNS 플랫폼과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우리도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병행해도 괜찮고. 린,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한국 음식은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거다 라고 하시던 아버지께서 오히려 먼저 한국식 돌게장 식당을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돌게장을 중국에 알리는 일을 하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돌게장 요리를 더 깊이 배우면서 중국에서의 사업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식 문화를 배우고 중국과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니었어.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